예, 이번 강좌는 JDBC 프로그래밍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DBC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JDBC를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API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API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가면서 실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JDBC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이 되겠습니다. 이 JDBC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즉 DBMS와 상관없이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JDBC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터페이스들과 이제 그 통신을 하기 위한 JDBC 드라이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JDBC 드라이버를 로딩을 해서 이제 각각의 그 DBMS 즉 오라클이라든지 또는 뭐 MS SQL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MySQL 같은 이런 DBMS와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실습을 통해서 학습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가 오라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라클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오라클 버전은 저희가 이제 학습하게 될 오라클 버전은 11 그리드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라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오라클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라클 강좌를 먼저 들으시고 아니면 기본 오라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따로 뭐 오라클에 대한 강좌를 듣지 않고 학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오라클을 설치를 하고 이제 학습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버전은 11 그리드 버전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하기 전에 일단 오라클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드라이버를 좀 설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받아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받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번 강좌에서 학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JDBC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JDBC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API들,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라클 드라이버, JDBC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저희가 또 이클립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버전이 그 루나 버전을 다운을 받아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JSP 프로그램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버전을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학습하게 될 내용은 JDBC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JDBC에서 제공하는 JDBC를 활용하기 위한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JDBC 드라이버와 이클립스를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JDBC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DBC란 해서 JDBC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약자입니다.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때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연결을 의미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의 어떤 연결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바 표준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의 연결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인터페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 조회를 하거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삽입을 하거나 수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일련의 작업들, 이러한 작업들을 통틀어 데이터베이스 작업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야지, 접속을 해야지만 이러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련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JDBC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러니까 자바에서는요, 이렇게 JDBC를 활용하게 되면 DBMS의 어떤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하나의 JDBC API만을 이용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 JDBC가 제공하는 이 API 하나만 가지고 여러 그 DBMS와 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MS SQL이라든지 MySQL DB 같은 이러한 그 데이터베이스들과 서로 그 통신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중요한 것은 JDBC 드라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라클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라클 DBM에서 DBM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JDBC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러한 JDBC API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DBMS를 제공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그렇죠? 그 회사에서 이 JDBC 드라이버를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JDBC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 JDBC 드라이버를 저희가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JDBC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놓고 JDBC 드라이버는요, 뭐 설치하는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요 압축된 파일만 그냥 여러분 PC에다가 다운만 받아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버전마다 이 JDBC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1 그리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 그리드 버전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JDBC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JDBC 드라이버 다운 받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MySQL도 마찬가지예요. MySQL도 MySQL DBMS와 서로 통신할 수 있는 JDBC 드라이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JDBC 드라이버를 따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요. MSSQL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DBS 종류에 맞는 JDBC 드라이버만 여러분들이 로드를 해 놓게 되면 이 JDBC API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드라이버 파일들은 전부 다 자르 파일로 해서 압축 파일이죠. 이러한 자르 파일로 해가지고 각 이러한 밴드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JDBC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라클사가 있다. 자, 오라클이라고 하는 DBMS를 사용하겠다 한다면 먼저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저희를 개발을 하는 거니까 JDBC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자, JDBC 표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JDBC 표준 인터페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 JDBC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로드를 해줘야 돼요. JDBC 드라이버.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와, 그쵸? 인터페이스와 이 JDBC 드라이버만 있다면 이렇게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오라클 DBMS와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지름을 날리게 되면 이러한 JDBC를 통해서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오라클 DBMS와 서로 연결을
하게 되죠. GD를 쿼리문을 날리게 되면 이 쿼리문에 대한 결과값을 이 JDBC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응용 프로그램상에서는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JDBC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DBMS 간의 어떤 통신을 중간에서 통신 역할을 하는, 즉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JDBC라고 하는 놈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쿼리문을 날렸을 때 그 쿼리문을 갖다가 이 오라클 DBMS에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번역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어떤 통역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날라온 다시 그 결과값을 통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그걸 해석할 수 있도록 또 다시 보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의 어떤 번역 역할을 해주는 놈이다 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JDBC를 활용해서 이렇게 각각의 그 DBMS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주요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JDBC 인터페이스들은 어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냐면요. java.sql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SQL 패키지 안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갖다가 불러와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java.sq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이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패키지들이 주요 패키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DBC 관련 주요 패키지, 주요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 패키지 안에 java.sql 패키지 안에 있는 JDBC 관련 주요 인터페이스들은 먼저 드라이버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는요,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그 DBMS와 서로 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드라이버를 일단 다운을 받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시면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그 드라이버라고 클래스에서 어떤 그 인터페이스들 JDBC 드라이버의 중심이 되는 어떤 여러가지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드라이버를 관리하기 위한 패키지라 그 인터페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넥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자, 커넥션 설명하기 전에 요 드라이버에서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드라이버들은요, 이렇게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 SQL 드라이버 라고 하는 요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참고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러면 그 오라클에 있는 그 DBMS와 아주 관련이 있는 어떤 그 드라이버를 개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드라이버 클래스를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JDBC 드라이버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인터페이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각 DBMS 회사에서 그 JDBC 드라이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의 그 중심 역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드라이버의 아주 중심이 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 그 클래스가 바로 이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커넥션 인터페이스는
어떤 그 특정 데이터베이스와의 어떤 연결 정보, 즉 커넥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그 코딩을 할 때 코드 레벨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버 매니저로부터 이 커넥션 객체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커넥션 객체에는 바로 어떤 우리가 오러클과 연결했으면 그 오러클과 연결된 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연결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결 정보는 바로 이러한 그 커넥션 클래스, 커넥션 인터페이스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커넥션 인터페이스를 또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DBMS에다가 이제 쿼리문을 작성을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질의를 해야 되죠. 그때 이 쿼리하는 방법, 그렇죠? DB에 전송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이제 커넥션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에 전송하는 방법을 정의한 그러한 인터페이스, 그렇죠? 그래서 DBMS의 어떤 SQL문을 전송을 할 때는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또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보를 입출력 할 때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야 되죠. 이때 DBMS SQL을 또 전송을 할 때는 이렇게 아웃풋 스트림을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셋이 있습니다. 리절트 셋은 어떤 결과 셋이라는 의미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쿼리문을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문을 날렸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값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어떤 그러한 결과값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관여하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result se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select 구문의 어떤 실행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실행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의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result set이 되는 겁니다. 이때 스테이트먼트는 그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result set은 값을 조회하고 그 결과 값을 가져와서 조회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인풋 스트림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스테이트먼트는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statement의 이제 서브 클래스가 서브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QL문을 갖다가 이제 보낼 때 미리 이제 컴파일을 해가지고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실행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prepared 미리 준비된 스테이트먼트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콜레이블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요. 요것은 요 prepared 스테이트먼트의 서브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DBMS에 있는 stored procedure를 갖다가 호출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stored procedure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어 있는 그 프로시저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오라클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시저가 있는데 이제 그 프로시저를 갖다가 저장을 해 놓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객체로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L SQL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라클 시간에요.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자주는 이런 그 주요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런 개념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코드 레벨상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요. 그리고 코딩 순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JDBC 코딩 방법은요. 먼저 JDBC 드라이버를 갖다 로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드라이버를
로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 로딩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요. 이제 이 드라이버는 이제 JDK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JDK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PC에 그 JDK 폴더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주간 이렇게 여러분 드라이버를 갖다가 여러분 PC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아 놓고 이제 실제 응용 프로그램상에서는 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은 드라이버를 갖다 로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딩을 해야지만 DBMS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로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제 커넥션이 필요하죠. 커넥션 단계가 필요하고요. 연결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쿼리문을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쿼리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때 이 쿼리문을 작성을 하는데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스테이트먼트라든지 또는 prepared statement 또는 callable statement와 같은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쿼리문과 관련된 그러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쿼리문을 작성을 했으면 이 쿼리문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그 쿼리문을 갖다 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보내기 위한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을 우리가 작성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쿼리문을 실행을 해서 실행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때 실행하기 위한 또 명령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쿼리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쿼리에 대한 결과값이 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져온 그 결과값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상에서. 그러면 이러한 결과값들은 여기서 이제 result set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성했던 모든 객체들, 사용한 객체들을 갖다가 종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close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close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하고 나서는 꼭 이 연결을 끝낸다든지, 즉 커넥션을 갖다 종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생성한 객체들을 닫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JDBC 코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JDBC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자,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서 JDBC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제 익스플로어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자, 오라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들어가시면 자, 우선 다운로드 메뉴가 있죠. 예, 다운로드 메뉴 클릭하셔가지고요.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드라이버스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드라이버스에 보시면 JDBC 드라이버스가 있어요. 이 JDBC 드라이버를 클릭하고 들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설치한 그 오라클 DBMS 같은 경우는 11그리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JDBC 오라클 DBMS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다운로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운로드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부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뭐 11그레이드 익스프레션 에디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는 12C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 뭐 12C 버전은 거의 사용을 안 하겠죠. 최근에 나온 거라서 지금 현재는 11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대중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11그레이드 버전을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러면 일단 12C 그리드 버전, 12C 버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12 버전 들어가시면 이 아래에 11 그리드 버전이 있어요. 그죠? 릴리스 2 버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64비트든지 32비트든지. 그래서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이 두 개 다 받으셔야 돼요. 두 개 다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풀어서 서로 합쳐서 설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오라클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 설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설치가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운로드 열어서 들어가 보시면 DBMS를 설치를 하셨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 JDBC 드라이버스를 갖다 설치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JDBC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11그리드 버전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그리드 버전이 11.2.0.1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 오라클에 대한 버전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치가 되셨다면 SQL 플러스를 갖다가 실행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cmd 명령을 치시고 들어가셔가지고요. SQL 플러스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SQL 플러스 실행해 보시면 자, 바로 여기 릴리스라고 해서 버전이 나옵니다. 뒤에 여기 보시면 11.2.0.1.0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그 PC에 설치되어 있는 오라클 DBMS의 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을 좀 확인을 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 같은 경우는 11.2.0.1 드라이버죠. 그래서 이 11.2에 관련된 버전들은 요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Accept License Agreement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죠. 라이센스 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로그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 거죠. OJDBC 6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JDK 1.6 이상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로그인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장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르시는데 저는 일단 오라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OJDBC 6.jr로 저장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받지 않고 취소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다운을 받으셨으면 자, 파일을 열으셔가지고요. 저는 D 드라이브의 오라클 안에 JR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D 드라이브에 오라클 OJDBC 6.jr 파일이 있습니다. 일단 요 JR 파일이 있으면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JDK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폴더로 이동하셔서 여기 보시면 자바란 폴더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JDK 버전이 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 치고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 JRE라고 있죠. 자, JRE 클릭. 그리고 라이브러리 클릭.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에 EXT라고 되어 있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계속
자, OJDBC 6.j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파일을 여러분들이 요게 이 경로에다가 JDK 폴더에 JRE 라이브러리 밑에 EXT라고 하는 폴더에다 복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일단 JDBC 드라이버를 모두 다운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받을 것은 이제 없어요. 자, 그러면 JDBC 드라이버를 가지고 바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클립스를 이제 통합 버전으로,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하나 좀 이클립스를 다운을 받아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다운받는 과정까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클립스를 좀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org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eclipse.org 사이트에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들어가시면 통합 버전이 있을 겁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가 사용했었던 버전은 그 주노 버전이었나요? 주노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운로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운로드 하시고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두 번째 Eclipse ID4에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 통합 버전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웹 프로그램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JSP라든지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통합 버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4비트 저 같은 경우에는 64비트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64비트 버전으로 좀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 루나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 놓고요. 자,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 다운이 받아져 있냐면요. 이게 저 오라클 드라이브에다가 오라클 폴더에다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클립스를 좀 압축을 풀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에다가 압축을 풀면은 이클립스 폴더가 하나 생길 겁니다. 그렇죠? 이클립스는 그냥 압축만 푸시면 돼요. 뭐 설치 과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압축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어서 자, 일단 이거 그대로 좀 카피를 하도록 할게요.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그냥 D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D 드라이브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루나 버전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좀 실행을 조금 오래 걸리네요. 실행 시간이요. 자, 워크스페이스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 나름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바에다가 JDBC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확인을 해서 자바만 할까요? 티고에다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JDBC 버전이 루나 버전이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일단 이건 닫아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바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당분간은 일단 엔터프라이즈를 이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오픈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서 자바로 이렇게 자바로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바로 열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퍼스펙티브가 아닌 자바 퍼스펙티브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패키지를 하나, 잡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는 JDBC라고 JDBC 언더바 PRG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DBC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저희가 요 프로젝트 안에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인터페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JDBC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오라클 DBMS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꼭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클립스는 꼭 이렇게 지금 루나 버전을 다운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이제 학습을 하실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요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그 구축하는 과정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